안녕하세요. 달빛 단위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의학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상한명의 짱얼순 강희선 선생님의 그 중경 이론, 즉 상한 근계로 어떻게 난치병을 치료하는가, 두 번째 편으로 내경을 그 이론의 근원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상한론을 이해하고 철저히 임상에 응용하지만 원문을 위주로, 그러나 상한론이 근원적으로 출발하게 된 이론적 근거가 내경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경과 난경에 그 얘기를 살펴보죠.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수어 내난 탐유엔, 내경과 난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근원을 탐색한다. 어떤 근원입니까? 이론의 근원이죠. 상한론의 원문에 기초해서 임상을 하는데, 원문을 완전히 모고불전해 가지고 완전히 전체를 완전히 파악해 갖고 완벽하게 능숙하게 갖고 놀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임상에서 그것만이 아니다. 그 이면에 있는 이론의 근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그 근원은 내경과 난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원문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죠? 원문에 충실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야 된다. 아, 근본이 어디냐? 상한론의 근본 근원이 어디냐? 왜 이 근본을 탐색해야 되는가? 내가 몇십 년의 경험과 교훈을 보면, 쌓아온 경험을 보면, 그 중경학설을 전면적으로 계통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장악하고 운영하려고 하면, 예? 필히 원문에 아주 완숙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 특히 뭐가 필요하냐면 원저작의 상한 원문의 원저작의 학술의 근원인 내경과 난경에서 그걸 완전히 펼칠 수 있어야만, 그 이론적 근원을 탐색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 뭐야 근본상 불패의 기초를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의학의 이론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문과 영추투건에서. 한의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기본적인 것을 간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의 것을 보려면 내경을 안 보고는 고급 이론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내경의 상한, 금계, 본초경, 약물에 관한 지식, 이거 없이 친구의 치매에 관한 지식은 어디 있어요? 다 영추 소문에 다 있어요. 치매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뤘다고 하는 가불경이 영추와 소문을 주제별로, 친구 주제별로 나눠서 실은 것뿐이에요. 동일한 책인 거예요. 유경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원 프레임워크 패러다임이 어딨냐? 내경에 있고, 이런 패러다임이 어딨냐? 내경에 있고, 임상 패러다임이 어딨냐? 상한 근계에 있고, 약물 패러다임이 어딨냐? 신농문초경에 있다. 그게 다예요. 침도 내경에 다 있으니까. 그럼 침과 약으로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났다고 하면 그건 한의학 아니죠. 이상한 소리, 딴소리 하면 이건 전부 한의학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기독교에서 사입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쟁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동안은 해방 후에 그동안은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도 배울 수가 없다는 이유로 거기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한의학이 아니죠. 그건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사이비 하는 거예요. 사이비. 첫째는 상한과 온병의 관계를 우리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한온의 다툼,
상한과 온병의 다툼이 중국 역사에 있어 왔어요. 이미 그건 오래됐어요. 명청 이래로 갈수록 다툼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리고 삥탄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듯이 엄중하게 뭐냐면 중경학설의 계승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그래서 중경이 말한 상한이라는 것을 궁고해 보면 절대로 협의의 상한이 아니다. 즉 풍한의 사기를 받은 건 아니다. 광의의 상한을 말하는 것이다. 다양한 외감 열병을 총청한 것이다. 온병을 포함하고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강의의 상한이 그 근원이 소문 연론편에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상한에 속하는 것이다. 또는 난경 58년에 상한에 5가지가 있으니 중풍, 상한, 스본, 열병, 온병. 상한론의 정과 치료를 크게 6기를 병으로 본다. 6기, 6가지 기운을 그 병으로 본다. 허외의 6기라는 게 뭐냐? 소문 육미지대론에 말하기를 소양은 화기가 치료하는 것이고 그 중앙에는 그러니까 소양의 맨 윗부분은 화기가 치료하는 거, 그 밑부분의 중앙에는 고름이 있는 거고, 양명의 위에는 조기가, 그래서 양명병에 조혈이라는 말을 자꾸 쓰죠. 조기가 그 다스리는 것이고 그 밑에 중앙에는 태음이 표리관계죠. 나 지금 태양의 위에는 한기가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태양병이 뭐예요? 상한에 한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래 태양경에.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소음과 표리를 이루고, 고름의 위에는 고름은 뭐가 아니에요? 풍기가 있죠. 풍이. 그래서 오매한 것. 중앙에는 소양이 있어요. 밑에는. 소음의 상에는 열기가 치료를 하니 중앙에는 태양이 보이고요. 태음의 상에는 습기가 다스리는 곳이니 중앙에 밑에 양명이 있어. 소위 보니아 이런 6기, 오운 6기 약설을 지금 이분은 근원을 어디서 찾냐면 황제내경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론을 이해하려면 오운 6기를 이해해야 되는데, 오운 6기는 어디서 기초하냐? 황제내경에 기초한다. 운기치따론이라고 하는 7편이죠. 우리 참 재밌는데요. 한국의 한의학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의과 전문대학원을 나온 친구 4년제 나왔겠죠. 대학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달빛 유튜브를 애용하는 호학이에요. 이제 막 졸업한 것 같은데, 왜 이 7편이 없냐? 그러니까 황제내경이 어떻게 구성됐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한의과 대학 전문대학원을 나왔다는데 본과 6년제 나온 것보다도 훨씬 못하고 커리큘럼 보니까 훨씬 못해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의과적인 예비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4년 만에 한의과 전문대학을 나와고 석사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인 거예요. 어불성설.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커리큘럼 보니까 한의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졸업시켜가지고는. 그 7편이 왜 운기대론으로 7편은 따로 운기편 할 거다 소문했는데, 그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없어진 2편이 있는데 그 2편은 왜 없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내경 시간에 뭘 배웠는지조차도 모르겠네요. 황제내경. 그러니까 신학대학 졸업했다는데 성경을 몰라요. 성경 구조를. 이해할 수 없는 한의과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한의대는 최소한도 한의사가 하려면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것조차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안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르쳐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얘기들은 지금 오운 6기에 나오는 얘기로, 이분이 지금 오운 6기 6기를 지금 상한의 육경을 6기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화학설, 지금 상한론에 기화학설들 많이 나오죠. 그 기화학설의 기본적인 이론체가 황제내경에 있다는 거예요. 상한론에 하나도 없어요.
황진해경에 있고 황진해경에 있는 육기를 이해하고 오은 육기를 이해해야만 상한론의 육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침도 그래야만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게 뭐 링게 빠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황언이 유명한 명이죠. 그때 황언이는 아주 깊게 체득했어요. 육기병의 성질과 그래서 해석해서 말하기를 사람의 육기가 병이 없을 때는 사람이 병이 없을 때는 육기가 뿌지에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면 다 서로 뭐예요? 서로 균형을 맞춰 있으니까 한 기운이 특이하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판 이징빙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경에 병이 생기면 그 경의 기가 보인다는 거예요. 태양경의 병이 생기면 추운 기운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주관해요? 차가운 기운이 주관하는 다스리는 곳이 태양경이기 때문에 그 태양경의 병이 생겼다 그러면 상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병이다. 평인은 육기가 조화를 이뤘어요. 그래서 풍기도 안 나타나고 화기도 안 나타나고 습기도 조기도 열기도 한기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운도 홀로 나타나질 않아요. 홀로 나타나면 그게 병이니까요. 열이 나타났다 그러면 열병이죠. 습이 나타났다면 습병이죠. 병이 나온즉 바람이 나오건 화가 나오건 습이 나오건 조가 나오건 열이 나오건 한 차가운 기운이 나오던 그 기운들이 나타나는 육기가 서로가 동등하지를 못해가지고 한기가 홀로 보이면 그게 병인 거예요. 그래서 거름병 났다 그러면 거름은 풍이 왕성할 것이고 소음병이다 그러면 열이 왕성할 것이고 또한 황언니는 말하기를 중경의 상한의 육경으로 법도를 세웠는데 그건 육기의 6가지 기운에 기초한 것이다. 이 6가지 기운의 성질과 정황이 또는 형상이 명백하게 그걸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의자는 필히 이것을 알고 그리고 육기를 알고 난 다음에 육경의 증을 알 것이다. 육경의 변화가 아주 많지만 이 육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는 것이다. 고로 이거는 이제 짱 라오스죠. 짱 얼순 라오스 나 또한 임상에서 부자펀 한원 상한이냐 온병이냐 나눈 적이 없다. 이것에 관해서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상한과 근계도 외감과 내상도 구분이 없어요.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이 육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로예요. 한로에는 한로만 포함된 게 아니라 이 6가지 기운을 다 포함해서 이 6가지 기운을 다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로 하면 딱 한로만이라 우리가 빠강변증에서 8강변증에서 한로라고 하면 제가 변증노트 어떻게 나가나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이렇게 외부의 우리 외부 환경의 자연 변화로 인한 기운의 변화로 인하는 병을 다 포함한 게 이게 한로로 그냥 간단하게 압축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장얼순이라고 하는 이 명의도 지금 그것을 뭐 상한과 온병을 치료하고 온병을 상한으로 치료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완숙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구분이 없어요. 근데 병으로 보면 구분이 있다고 하지만 한의학의 치료의 변증론치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온병인데도 추운 사람은 더운 약으로 치료해야죠. 상한인데도 열이 나는 사람들은 찬약으로 치료해야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백호탕 아니에요. 백호탕은 따라서 온병에도 많이 쓰이고 상한방이라고 해서 온병에서 안 쓸 거 없고 온병방이라고 해가지고 상한에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상한에 걸렸는데 열로 바뀌어가지고 기침을 주로 한다. 그러면 뭐 쌍고김, 열이 주로 난다. 그러면 한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인체합산,
뭐 아무런 제가 보기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한약은 병을 보는 게 아니다. 병은 참고사항이고 무슨 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변증이 열이 6가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로를 기준으로 봐서 그 6가지 기운이 어디에 속하냐. 화가 있다? 그럼 화를 삭혀줘야죠. 풍이 있다? 그럼 풍을 잡아줘야죠. 그게 온병이든 상한이든 내상이든 외감이든 단 이 상한론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사기가 들어오는 이런 기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왜냐? 외부의 사기가 피부를 꽉 막으면 우리 열이 난다. 피부가 발산이 못 되고 그리고 부정이 있을 수 있다. 수액이 발산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걸 발산시켜준다. 이런 체계를 그 이론의 근거는 어딨냐? 다 황전의경에 있다. 황전의경 뭐예요? 폐에는 피마를 주관하니까. 따라서 뭐예요? 채피에 사기가 들어오면 뭐가 영향받는다? 바로 피마하고 영향받으니까 바로 피마하고 영향을 받으면 그걸 주관하는 폐가 영향받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외상과 잡병이. 그러니까 근계에 많은 방들이 외관병에 써요. 쓸 수밖에 없죠. 그에 맞게 그의 한로 변증에 맞으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표리, 그 다음에 허실. 이게 이 3차원에 맞춰가지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도 아직도 오래전의 사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면 한의학에 저처럼 조금 문을 들어선 겁니다. 한의학이 뭐다. 더군다나 그런데 서양병으로 한의학을 본다고요? 이 택도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또 얘기를 해요. 남자 30세 환자를 치료했는데 원래는 수본 온병의 분야가 그 이제 현대에서 많이 결정됐는데 이제 여러 사람을 거쳐서 우지통에 이제 왕서시웅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최후로 결정이 되는데 온로 찡웨이 그다음에 온병 티어리에 제가 뭐 이 두 권을 다 죽기 전에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온병학의 체계가 완성돼 갖고 현대 교과서가 나왔는데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수본도 있고 뭐 춘원도 있고 뭐 근데 그 병의 특색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련의 특색들이 있어 가지고 근데 거기에 서양 병명으로 붙이면 계절적인 특색이 있잖아요. 병이 전염병이 도는 그렇지만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중요한 건 변증일 뿐이에요. 그 온병의 습이 그 중심이 되는 온병이냐 봄의 중심이 되는 춘원이냐 조사가 중심이 되는 조온이냐 뭐 이렇게 따라서 다르가 보는 것 뿐이에요. 습이 있으면 앞에 의사가 뭐예요? 산란탕 이거 습을 잡아준 약이죠. 호프 시알링탕 게링 갈루인 이거 다 뭐 습사를 기본적으로 잡아주려고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20여일간 치료했는데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진료를 하게 됐어요. 보니까 조혈이 있어요. 밀려드는 짜너 파캉 그리고 헛소리라고 발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이 그냥 얼굴과 눈이 빨개요. 눈도 빨갛고 그리고 코치에서 쉰는 냄새가 나요. 열감이 대변에 하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랫배가 아주 딱딱하고 더부룩해서 만지질 못하게 해요. 셔태가 마르고 흑색이고 조열하고 맥이 침실하다면 상한론에 근거하면 뭐예요? 러지의 방광 열이 방광에 의해서 뭐예요? 그러면 발광하게 되는데 하복부가 아주 급하고 똘똘 뭉친 자는 공격할 수 있다. 양명병 하혈하면서 헛소리하는 사람은 러루슈에실 열이 혈실로 들어간 것이지 이게 뭐 자궁에 들어갔다는 얘기요. 또 방광에도 뭐 여기 열이 들어갔어. 또 하나의 원래 습유로 된 온병이었는데 이게 조고로 건조하게 됐다. 그래서 하초에 축혈이 혈이 쌓여갖고 타월 청치탕에서 게이지가 지금 온병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링워 자유자재한 변화예요. 지금 온병 이게 개전 더운 약이잖아요. 그래서 단피로 이게 뭐예요? 양쉬에 호호쉬에 해주는 약이에요. 피를 차갑게 해주면서 또 뭉친 피를 돌려주는 많이 쓰죠 단피를. 그래서 한 첩을 먹으니까 핀핀 슈치 이 방귀가 축축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뭘 할 수 있어? 야, 약이 이미 뭐야 병이 맞아 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조 씨가 내부에 뭉쳐 있구나. 그래서 원방에다가 호박과 지시를 넣었어요. 그래서 한 첩을 먹으니까 과연 아주 딱딱한 변덩어리 열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열이 떨어지면서 정신이 맑아졌어요. 예, 단 그에 따라서 대변이 뭐야 맑은 흑색의 그 진흙 같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특히 건망증이 심해지고 입이 마르고 그런데 물을 안 마시려고 해요. 상한론에 보면 양명증, 칠원, 시왕저 뭐예요? 잘 잊어먹는다라면 뭐야 축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피리 축혈. 열이 뭉쳐서 혈분에 뭉쳐가지고 어혈이 아직 다 나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칭로 양열 거여해주는 처방을 몇 첩을 먹고 난 후에 나았다. 만약 상한법으로 분홍지 온열 상한병으로 온병은 치료할 수 없다는 이론에 쌓여 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치료해서 효과를 볼 수 있었겠나 이런 얘기했는데 절대 우리 의학들은 상한이니 온병이 내상이니 외감이니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변증해라. 뭘로? 빨강 변증에 맞춰서 변증하면 된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각각의 이론 체계에 갖고 있는 상한의 이론 체계는 이론 체계대로, 원병의 이론 체계는 이론 체계대로 맞게 이해를 해라. 그리고 그 이론의 중심에 뭐가 있냐? 내경이 있다. 이건 다예요. 그 다음에 약성에 뭐냐? 약성도 많이 발전했죠. 그 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국 교과서가 잘 정리된 거예요. 그동안의 발전을 다 해가지고. 그거 한국 한의학계 한국 한의과 대학 한의과 전문대학은 전임 교수 5명이라는데 그게 무슨 어린 반푼을 치는 땡그런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땡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예. 한국 한의과 대학 다 합쳐서 2개만 남겨놓고 합쳐가지고 해도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해요. 그거 1년에 50명 30명씩 받아가지고 그거 뭘 국가에서 도와주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의과대학 한의과대학도 의과대학인데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진짜 병원이 유명해가지고 미어터지게 돈을 번다면 모르죠. 그 명의들이 있어갖고 뭐 명의가 어떻게 나겠어요. 기본 이론을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안 배우고 나오는 신학대학인데 1979년 5월에 스별 중증 서희 진단은 띠슈중두 빙파 바이쉐장 주황모 시아치앙 추쉐 이게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쥐약을 잘못 먹었나 보죠. 쥐약의 띠슈가 쥐약중 이게 중국에서 보니까 디페나디온 우리나라 번은 잘 없네요. 이게 이제 쥐를 잡는 데 쓰는 그 모든 포유동물에 아주 유독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쥐약을 잘못 복용했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걸? 그래서 폐혈증이 왔어요. 그리고 주황모 치앙 추슈에 주황모 아래 그 구멍 빈 공간으로 출혈이 일어났어요. 환자가 18살짜리 아이인데요. 좌측 눈에 공막에 출혈이 있어요. 그리고 전신에 어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고열이고요. 코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구토 피를 토해내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해요. 각궁반장 뒤로 제껴져요. 이게 무슨 파상풍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다음에周위에 환자 밤낮으로 그냥 번져요. 후하우 뿌이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방 치료를 7일간 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라우스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온병에서 열이 영열에 들어간 이론에 따라서 치료를 했어요. 온병이니까 이것도. 그래서 시자오띠양탕 하고 칭잉탕 다 이게 이제 생지요왕도부터 해갖고 단피서부터 해가지고 서각서부터 해갖고 뭡니까 청로로 지혜도 해주는 약에다가 그 다음에 영분과 혈분의 그 열을 떨어뜨리면서 활렬해진 약들을 갖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안국리왕 완쯔슈에단 등의 칭로 지혜도 양슈에 찌슈에 해주고 시펑 지혜징 하는 이 3가지 원리의 약들을 통합해 갖고 치료를 했어요. 이 제가 갔을 때 안국리왕은 굉장히 비쌌어요. 한 알에 좋은 거는 안국리왕이
한 알에 좋은 거는 그 당시 200원, 300원인데 그 당시에 그게 한 달치 월급에 일반 노동자들의 쯔슈에 대한 뭐 그걸 예, 그 세첩을 복용한 후에 출혈과 번조가 약간 감소되었다. 단 여전히 고열에서 빠지지 않고요. 두항강통이 있고요. 각궁반장을 해요. 번조하고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열사가 아주 깊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혀를 상하고 음을 상했어요. 그 음이 허해가지고 양이 치솟는 거예요. 심선이 불구해요. 그 근맥이 근과맥이 영양 공급 못 받는 거예요. 상한 눈에 소음 열화증, 그래서 황련 아지아우탕, 그래서 음을 보하고 화를 내려주는, 그래서 심신을 교통해주는, 거기다가 샤오야 간차탕 해서 수안간으로 음을 이제 화하게 해주는, 그리고 로울란 시펑 바람을 잡아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근데 이 두 처방을 합방해 가지고 한 첩을 냈더니 병이 이제 수그러들기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7첩을 복용했더니 열이 낫고 번조가 사라졌어요. 징샹 호동주로 그래서 모기의 활동이 자유자재로 됐어요. 자, 이상의 두 의안을 살펴봤을 때 먼저 하초에 추결이 있었던 거는 상한법으로 리파팡약을 만들어 갖고 상한법의 이론과 법을 치료법을 따라왔지만 그 상한법의 방제에 집착하지는 않았어요. 방제를 변통했죠. 그러니까 자유자재. 그 다음에 번씨 아래에 지금 본 번씨 안에는 수별이 영열에까지 들어간 건데 그러면 언로가 수별이 그러니까 원병에 일어난 치료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상한법으로 고쳐서 했더니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이걸로 뭘 알 수가 있어요? 상한이나 원병의 학설이 뭐예요? 서로가 보충하는 내용들이지 대치해 갖고 배격하는 상황이 아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 다음 두 번째로 육경과 장부 경락에 관한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육경이라는 걸 떠나서 장부와 경락은 일체론 제가 침구 그래야만 침구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의 오장육부의 기운이 뻗쳐나가는 경락이 있어갖고 전신에 그 기운이 뻗쳐나간다는 게 한의학의 특징이고 그것이 침구 이론의 기초입니다. 그것만 알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론의 육경의 실질이 무엇이냐? 역사적으로 의가들의 견해가 뭐 다양하죠. 근세에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육경이 바로 증후 6가지 증후의 개괄일 뿐이다. 증후의 개괄이다. 또는 외감 열병의 6가지 단계를 말하는 거다. 또는 내경의 장부경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등등의 주장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분의 경험에 의하면 나의 임상시에 세심하게 깨우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육경은 확실히 뭐하고 장부 경락과 제일 첩하게 관계를 갖는다. 시시상관 한시도 빼놓지 않고 관계가 갖는다. 보자. 근데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상한의 육경뿐만 아니라 우리 몸 자체의 한의학이 이러니 뭐예요? 경락이 기본적으로 어디를 통해요? 아니 족소음이면 당연히 신장을 기본으로 해서 경락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신장의 기운이 퍼지는 거죠. 그걸 이해 못하면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조기양명 위경락 그럼 당연히 위를 조절할 수 있고 위경락이 지나는 경락의 부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치통이 생겼다. 양명경 수족 양명경으로 왜냐면 수족 양명경이 경락이 지나는 것이 윗니빨 아랫니빨 두 개를 심한 열증에 야통에 사혈하면 금방 떨어지죠. 그리고 금방 통증이 멈추죠. 자, 1965년도에 하모라고 하는 여자 66세 환자를 치료했는데 오른쪽 상복부가 반복해서 통증이 있는지 40여년이 됐어요. 그래서 재발한 지 또 10일이 됐는데 추워요. 고열이 있어요. 그리고 구토를 해요.
시 진단은 만성 단약염에 급성 발작했다. 그리고 담석증도 들어있다. 1965년도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 년도예요? 55년 전 얘기네요. 그래서 양방에서 보수적인 치료를 했어요. 보수적인 치료를 하는 게 이제 개복 수술 안 하고 그냥 몸을 유지한 상태로 치료, 뭐 약이나 다른 조치들로 치료하는 걸 말하면 보수적인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급히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 푸싱 잉모 Y 마제, 이제 마제의 방법인데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 찾아보고 싶지 않았고요. 급히 뭐가 있냐면 이 마취를 바로 뭐가 치료했냐면 급성 신환 수화제, 순환계가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뭐 수술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마취한 상태에서 바로 그냥 뭐 순환계가 서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마취를 풀 수밖에 없죠. 수술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진짜 카이타오 칼을 대가지고 열었으면, 그래서 수술을 중단해 갖고 이제 2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고열에 떨어지지 않고 복통이 뭐 심하게 가중돼 갖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라우스를 부른 거예요. 와서 회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증세를 보니까 오른쪽 옆구리에 그냥 쥐어짜는 데는 통증이 있고, 딱딱하고 오른쪽 옆구리 그냥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추웠다 더웠다 하고요. 오니 쓰고 그 뭐 구역질하고요. 대변 미주에 이건 뭐 소양증에 대변이 막혔으면 뭐예요? 따시오탕 따시오탕증이네요. 뭐 볼 것도 없죠. 그리고 혀가 홍색이고 태가 황색이고 다 후태고 추하고 추자하고 진이 별로 없어요. 맥이 활맥과 상맥이에요. 건지 링수 사시 치편에 말하면 시에짜이 담 니짜이 웨이. 그리고 뭐 사기가 담에 있으면 역해서 위로 간다. 뭐 이거까지도 뭐 간담은 하나고, 간담이 불리하면 어디를 쳐요? 비위를 치는 건 뭐 이건 당연한 소관이죠. 그래서 담액이 이제 영추의 구추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담액이 흘러내려와서 입이 쓴 거고, 그 위기가 역하니까 구역질하게 되고 쓴 거다. 그래서 이걸 담즙이 역류하는 것이다. 뭐 다 알죠. 입이 쓴 건 담즙이 역류하는 건데 왜 그러냐? 담즙이 흘러나왔다가 위에 위와 대장의 기운이 역류하니까 담즙이 밑으로 흘러내리지 못하고 위로 역류해서 입으로 올라온 거죠. 담즙이 일단 장도로 흘러내려왔다가 그래서 만약 장부 변증으로 논한다면 담로 위실리증이죠. 그래서 청담 사위 해야 돼요. 그래서 족삼리를 취해서 그 위기를 역하는 위기를 아래내리고요. 즉 소양의 혈락을 취해서 담이 역하는 걸 막으면 되죠. 뭐 양릉천 족삼리만 해도 되겠구만요. 그래서 육경의 병기로 논한다면 소양에 울결돼 가지고 리에서 그 양명에 합쳐진 대시호탕, 또한 칭담시의 호흡법이다. 그래서 대시호탕에다가 찐닝즈 이건 그 간에 간이 막혀서 통증이 있을 때 많이 쓰는 병이에요.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병이죠. 진영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근본방이 대시호탕이죠. 대시호탕에 이거 두 개 해가지고 한 점 먹었더니 열이 떨어지고 통증이 멈추고 초알렌지를 말하는 거죠. 간담이 울결됐고 통증이 옆구리 통증이 있을 때 그 기를 소통시켜줘 가지고 통증을 멈추게 해주는 대표적인 방제지요. 변통하고 입이 쓴 게 멈췄어요. 계속해서 칭담 호해하는 방법으로 다음에 열을 떨어뜨리고 위를 좋아하는 약으로 순르 열흘 정도 했더니 완전히 나았다. 지금까지 환자가 이미 8순인데 그러니까 10몇 년이 지났죠. 아직도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경이 장부의 물질 기초가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거. 굳이. 그 다음에 1974년도에 김모라고 하는 사람 출연된 남자 5세예요. 그 온드바 여기 볼거리라고 하나요? 볼거리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뭘 했냐면 온병의 법에 이론에 따라서 치료를 했어요. 즉 인차우산 푸지샤우딘 이게 대토원 같이 뭐 상반부 머리에 극렬한
그 외감증으로 그 독성이 심할 때 쓰는 방이 푸지샤오딘이네요. 그래서 가감해가지고 5일 동안 치료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고요. 이거 뭐 사이자 만종 제닝 사이가 이게 볼 여기 사이제닌 여기 침샘 있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이자 만종 이렇게 팅팅 붓고 딱딱한 거예요. 코커 쓰인 입이 타서 물을 마시고 싶어요. 시스 세밀하게 생각해 보니까 사이자 샤오양 양밍 양징마이 쉰싱 이 빰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빰이라고 하는 거는 양명은 입 옆으로 해서 올라가죠. 소양은 귀 앞뒤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상한눈에 보면 귀 앞뒤가 붙는 것은 치즈 샤오차 뭐 어쩌고저쩌는데 그래서 허지의 샤오양 하고 칭지의 양명. 그러니까 허지의 샤오양 하려면 뭐예요? 소시오탕이고 양명을 열을 떨어뜨리려면 뭐예요? 실가오 대표적인 뭐 실가오죠. 백호탕의 주약. 그래서 한 첩을 먹이니까 열이 떨어지고요. 두 첩을 먹으니까 붓기가 사라지고요. 재반 증세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온병의 도끼로 이 볼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작은 병에 뭐 이렇게 큰 죽기살기병은 아니죠. 대부분 다 뭐예요? 온병의 이론에 따라서 치료해서 효과가 없을 때 그걸 고쳐서 중병의 리법으로 따라서 효과가 아주 좋다. 이걸로 육경과 뭐예요? 경락은 아주 밀접한 말할 것도 없어요. 육경과 경락을 떠나서 잘 봤으면 이 아이의 상태를 잘 봤으면 그냥 변증에서도 소시오탕의 변증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열이 있고. 그래서 리카의 내경의 장부 경락을 스탄 육증 실질을 논한다는 것은 사치스러운 얘기다. 우이 육경과 그 우유의 육경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근원의 물을 찾을 수도 없는 거고 근본의 나무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니 어떻게 그 변증 논치를 논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경의 이론 기초에 이분 다시 개성 얘기하는 건 내경의 이론 기초 없으면 깊게 들어갈 수 없다. 난치병 같은 건 사유에서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상한 근계를 완벽히 통달하더라도 내경에 관한 이론 기초가 없으면 그 병을 보고 이해하는 격도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사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이 한약 이론이 다 어디 있냐? 다 내경에 없는 이론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육경과 기화의 문제예요. 장부경락의 육경의 물질 기초가 되는데 장부경락의 기능은 활동의 장부경락이 하는 일이 그걸 기화라고 이해하면 된다. 기화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내경의 최대 특징 중에 하나는 장부경락의 형적과 모의 장부경락의 이 형태에 대해서는 대충 했는데 모에 아주 징체하게 아주 정체하게 정밀하게 썼냐. 기화에 관해서는 내경이 아주 많은 얘기를 그쵸? 오은육기의 7편이요. 거의 아마 내경 소문의 절반을 찾을 거예요. 81편 중에서 그 7편이에요. 그만큼 대량의 분량을 갖고 있죠. 기화에는 표와 번이 있어요. 서로 다른. 그래서 소문 지전야오 따론에서 이제 이거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소문 7따론을 제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이 매일 밀리고요. 이거를 하루 한번 볼 만한 그런 시간과 이제 에너지가 안 나오네요. 소양과 태음은 그 본을 보고, 소음과 태양은 본과 표를 봐야 되고, 양명과 거름은 표본을 보지 않고 그 중을 보아야 되고, 그래서 본을 보는 자는 본에서 기화하는 것이고, 포와 본을 보는 자는 표본에서 기화를 하는 거고, 중을 보는 자는 중기에서 기화를 한다. 장계반이 아주 이 요체를 깊게 깨우쳐서 말을 했는데, 그 총 어디서부터 기화를 하는지를 알면 치료법이 실수가 없다. 이걸 알면 어디서 기화하는지 무엇에서 기화하는지. 지금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예를 내가 증명해 보세요. 1970년대 루머라고 하는 남자 17세 치료했는데 서희 진단은 급성 괴사성 소장염이에요. 그리고 중증 빈혈.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8일 동안 치료했지만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환자가 매일같이 리엔르 매일 쥐리의 후통 극렬한 복통과 후통 하우지아오성 뿌죄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하루 종일 끊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이해하시겠죠? 저희는 대학원 때 뭐 2년 5학기 동안 2년 반 동안 또 뭐 본과 5학년 때는 뭐 1년 내내 병원에 있었죠. 그다음에 뭐 4학년 때서부터 거의 거반을 그 병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요. 3학년까지만 이제 학교에 있어요. 그리고 3학년도 반은 이제 학교를 이제 병원을 가는데 4학년 때서부터 모든 수업을 이제 임상 수업을 학교에서 하고 오전에 임상하고 오후에 수업을 들어요. 그 학교 병원 자체에 교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5학년 내내 1년 동안 병원에 가 있죠. 그럼 뭐 이렇게 일이 뭐 전 또 병동에 암이었잖아요. 그런데 참 베드가 50인데 중위 종양과가 그 악성 종양들 전부 희망 없는 사람들 들어와서 있는데요. 얼마나 치료를 잘하는지 소리치는 사람 하나 없는 거예요. 내가 회진을 할 때 보니까 고열이 있고 복통이 있고 특히 배꼽주의가 심했어요. 그리고 이미 회충을 토하고 회충의 변이로 나와요. 따변이 아주 진한 흑색으로 진흙 같아요. 얼굴과 입술이 그 다음에 뭐예요? 손톱이 아주 창백해요. 뭐 빈혈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입이 마르고요. 셔태가 거칠고 백태에 진액이 거의 없어요. 맥은 콩맥이에요. 강하게 누르면 없는 거죠. 그래서 심사숙고했어요. 이 증이 무슨 증인가? 초정후자 아주 복잡해요. 허실이 다 있어요. 병이 이미 8, 9일 이상이 돼서 복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 회충부터 뭐 우매완 아니에요? 이거 상한는 시에추한 쭈에인 사기가 거름에 들어갔고 샤크 목이 타고 기가 위 치솟아서 심장을 쳐서 심중에 심장에 통증과 열이 나고 등등. 그 다음에 동반해서 열이 있고 하나는 즉 뭐예요? 골사와 열도 그 병은 당연히 낫는다. 340조 돼 있어요. 당연히 뭐냐면 거름은 뭐예요? 표본을 따르지 않아요. 거름은 중지엔에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시오탕에서 황금을 빼고 백자격을 넣었어요. 백자격을 중용시켰어요. 30g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매안에서 우매안에 부자, 계지 등 건강 등 더운 건 다 뺐어요. 그래서 소양에서 뭐예요? 그 수도리 소양의 수도리를 따라서 소양에서 취해가지고 깊게 뭐예요? 고름의 사기를 서로 음으로부터 양으로 빼내는 것. 그건 음이 아니고 소양의 수도리는 소시오고 과연 한 첩을 먹으니까 복통이 크게 줄고요. 그래서 원방을 지켜가지고 가감해서 계속해서 6첩을 먹였더니 고열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익기 보열 양음 성진 조리하는 걸로 20일 했더니 완전히 나아서 퇴원했다. 이게 이제 오온육기란 치료법이죠. 자, 그럼 다시 소양의 병의의 문제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쟁론이 있어요. 소양이 뭐냐? 소양이 도대체 소양이 어디냐? 임상가들도 우수 수총 그 따를 만한 것들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나는 단지 육기의 표본 중치의주의 이론에 따라서 따른다. 나는 이게 임상가가 따를 만한 역사의 쟁론은 많은데 임상가들이 따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육기 표본 이론에 따라서 총중치의주 그에 따라서 한다. 소양 문제가 경에 말하기를 소양의 상에는 화가 다스린다 그랬죠. 소양은 총 본으로부터 다스린다 그랬죠. 그래서 수소양 삼지하우는 상화에 화니까 소양은
그다음에 족소양 다음은 감목이에요. 예. 소위 말하는 소양은 본으로부터 치료하니까 소양경은 당연히 뭐예요? 손경락에 수경락이 그 주가 되고 족경락은 기를 화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족은 총 어디서 뭐로부터 화하냐? 예. 수경락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원이는 말하기를 이 서사라고 하는 것은 여름의 더위라고 하는 것은 소양 상화가 화한 그 기운을 여름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하늘은 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땅에서는 그게 뭐예요? 하늘의 기후 계절로 보면 여름이고요, 한여름이고요. 땅에서 보면 그건 화로 돼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그 삼초예요. 그래서 수소양이 상화를 주관해 가지고 족소양 담이 간목을 화해서 기로 상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의 병은 어디 있냐? 주로 삼초에 있는데 삼초가 뭐냐? 경계의 원하기는 주리할 때 주자는 삼초가 통하는 원진이 거하는 곳이다. 주리할 때 리라고 하는 것은 피부 장부 간의 무늬를 말하는 거다. 피부와 장부 간에 이제 살덩어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천시의 위에는 말하기를 소양의 안에서 삼초를 주관하고요. 외부로는 주리를 주관한다. 요짜징은 말하기를 소양은 표와 리 간에 있다. 즉 망막이 있는 곳에 있는데 외부로는 피부까지 가지 않고 안으로는 장부까지 갖는 그 사이를 말한다. 이상의 것을 종합해서 말하는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해요. 외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몸 체표 전체의 주리를 말하고요. 내적으로는 옆구리, 복강 등의 안에 있는 장부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럼 그 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장부의 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반표 반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체 없는 사기가 소양에 머물렀게 되면 한로왕래 슝시에쿠만 이게 뭐 소시오탕증의 대표적인 병증 중에 하나이죠. 소시오탕증이다. 만약에 수음이 이렇게 수음이 옆구리에 물린 대표적인 뭐예요? 이게 그 늑막염이죠. 늑막염. 물이 차는 거죠. 늑막에. 즉 발작이 때때로 하고요. 두통이 있고요. 심화가 피익만 하고요. 그래서 옆구리 아래까지 통증이 있고 그럼 실자우탕증으로 치료한다. 가벼운 자는 실자우탕이 너무 세요. 이게 이수약이 아주 센 약들이에요. 위에나 등 독성도 강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심하지 아니면 수음이 여기 늑막염이 차 있고 물이 차 있다 그러면 옆구리에 가벼운 자는 뭐냐면 시팡 경방이 아닌 샹푸 시엔푸 파탕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온빙티알비안의 말하기를 후수 시원 이 숫자가 2개 들어가 있네. 이거 하나 빠져야겠네. 시에통 부커 우환 난 차오르 찡 한러 있어서 뇌주황 부커 우런의 차이 웃죠. 샹푸 시에노 이게 지금 은병태압의 우지통의 은병태압이라 나오는 샹푸 시엔푸 파탕이라고 시엔푸파는 무슨 병이냐면 이게 옆구리가 이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기침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오한 춥진 않은데 조열이 밀려들 거고 그리고 한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소시오탕증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우울한 잘못해서 시오탕증 이게 이런 경우에 이 갈비에 옆구리에 물이 차갖고 오를 수가 있다. 늑막염으로. 그럴 때는 소시오탕증하고 소용이 없죠. 늑막이 물을 빼줘야 되니까. 그런데 십자우탕은 너무 강해요. 독성도 강하고. 그럼 몸이 약한 사람 쓰기 어려워요. 그리고 가벼운데 물이 많이 안 차면 뭐예요? 그때 샹푸 시엔푸파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게 해소되지 않으면 간간히 물 쓰면 콩시엔탄을 같이 겸해서 쓴다는 거예요. 샹푸 시엔푸파탕과 콩시엔탄은 즉 십조탕의 변방이에요. 왜냐면 십조탕이 너무너무 독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소시오탕증, 십자탕증, 이제 샹푸 시엔푸파탕증 등
그 병이가 다 소양이에요. 반표 발리에 형태 없는 상이가 반리에 있는 뭐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형태 없는 상이가 반표 발리에 있는 거냐, 아니면 형태 있는 수음이 있냐의 차이가 있다. 그쵸? 현음이라는 거는 물이 걸려 있다는 거니까, 이럴 때 이 옆구리에 걸려 있으면 이게 현음인 거죠. 왜냐면 아래에 나와 있는 수정이 아니고 다리나 하지 같은데 북부 하복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걸려 있다고 해서 현음이라고 한 거예요. 한자가 걸려 있을 현자 아니에요? 매달다 현. 예. 그래서 현음 환자 21세인데요. 외감증에 걸려서요. 표증은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기침을 하고요. 양 옆구리 갈비뼈가 척텅 찌르는 듯한 통계로 이 몸을 움직이지, 옆구리가 아프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웠다 추웠다, 이거 뭐 소시오탕증이네 이것도. 근데 이게 쉽게 오해한다는 거죠. 매일 수십 번을 발작을 해요. 더웠다 추웠다가. 그러면 이 추울 때는 등에다가 물을 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울 때는 등에 불덩이를 이고 있는 거예요. 화를 태우는 것 같아요. 마치도 소시오탕증 같아요. 그런데 재반약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CLA 처통, 옆구리 갈비뼈를 막 당긴다 통증 있는 거서, 그때 뭐예요? 우지통에 온빙 티로비에를 안 봤다면 이 말을 알 수가 없잖아요. 북구 우울은 차이후증. 이 인가 공부를 이게 차이후증 가서 안 났는데, 차이후증 같은데 차이후증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우지통의 말이 딱 떠오른 거죠. 전에 YC의 인동, 외부에 사기가 걸려서 외감증이 걸리면서 내부에 있던 보금, 약간 수음의 기운이 있었던, 숨어있던 것들이 지금 인동 발동한 거예요. 외부에 사기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샹푸 시엔프와 땅증이다. 그래서 원방대로 투영했어요. 그래서 첫 번 다려서 먹으니까 하면서 뭘 태하냐면 멀건 그 뜸보다 담보다 거래보다 얇은 맑은 물 같은 것도 침 같은 것들을 침과 비슷한 것들 정도를 토해냈어요. 그리고 반나절이 지나고 나니까 한러와 옆구리 통증이 점차 소실됐어요. 순이엔 다음에 이 환자가 현음이 재발했어요. 그래서 옆구리 통증이 있고, 짜오 리치웨 이전보다 더 중해요. 아주 증상이 지금. 그래서 약 파니션 워 션오시, 그 몸을 이렇게 돌린다든가 호흡을 좀 깊게 하면 처텅 찌른다는 통증이 뭐예요? 따오치란 칼로 도려내는 같은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추왕 7일 동안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여전히 샹푸 시엔푸당을 복용했어요. 근데 병이 중한데 약이 이 가벼움은 효과가 없는 게, 원래 저번에는 효과를 봤잖아요. 이제는 안 속죠. 소시오탕증은 아니고 이게 이제 현음인데 수음이 차 있는 건데 옆구리에. 그런데 샹푸 시엔푸당이 안 되니까 뭐라고 생각해? 병은 병세를 보니까 중한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약이 병에 비해 약한 거예요. 그죠? 경찰이 깽단보다 약하면 경찰을 잡으러 가면 깽단들이 잡혀요. 우습죠? 경찰 갖고 놀죠. 그다음에 징이 아주 강력한 수음을 치료하는 공시엔단 1.5g을 둔복 한 번에 복용해 들었어요. 그래서 10분도 복용한 지 10분도 안 돼서 쳐서 화장실에 가는데 칭주 칭주를 그냥 확 쏟아내는 거예요. 그 아래로 빠져나오는 것들이 모두 다 물이 그냥 쫙 쏟아. 이렇게 변을 본 지 4시간쯤 지나니까 옆구리 갈비뼈에 처탕 찌르는 듯한 당기는 듯한 통증이 다 소실되고요. 일어나 앉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보고 기와학설로 소양의 주로 병이가 삼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원인으로 알 수가 있었다. 소문 연론편에 말하기에 소양은 담을 주관하고 그 맥은 어디를 주관하냐? 옆구리를 지나고
슝시의 통, 옆구리에 통증이 귀가 이명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뭐 소양병증이죠, 뭐. 근데 뭐 이건 경맥의 병이다. 이런 혼성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러나 이 육기가 총화, 기화하는 것에 때때로 성쇠가 있다. 기가 남은즉 허생이 기화가 너무 과도하고 기가 부족하면 기화가 부족하고 그러 뭐냐면 여위지병 과도한 병이 있고 당 이에 당즉 부주주 난 부족해서 기화를 잘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 전수위원이 말이에요. 전시위원이 이 책이 깊다고 그래요. 근데 주로 오온육기 기화 이론에서 그 많은 병을 보고 특히 상한론을 이해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기화학설로 상한학설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곧 소양의 소양은 화가 육기상 화가 성한 것이고 목은 그 화의 일상적인 증정이다. 단 이 기화가 부족해서 변증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족소양 담경의 목의 입장에서 치료해야 된다. 지후선 서로 참고를 하나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마치도 황원이가 육기의 잠호를 통해서 잠호 관계를 통해서 기화할 때를 말하고 있는데 장라에 나올 때 성공한 자는 퇴해하고 이건 자연의 이치다. 뭐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육경과 육기의 관계가 명확해지는데 상한론의 육경병증의 성질과 부위와 특징, 발병 길이 등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따커지젠 조환 크게 주마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소문 지전 야웃단에서 말하기를 표본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광대하고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커이엔이 거의 하나를 말해서 백병의 해로움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표와 변을 알면 그 사용함이 위험하지 않을 거. 이를 모르는 자는 그 진료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반드시 혼란스러울 것이다. 천수연이 말하기를 육기의 표본 중치가 육기의 아까 말했죠. 표에서 오는 것, 면에서 오는 것, 표변에서 오는 것, 중기에서 오는 것이 불명확하다면 상한론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이런이 폐하고 뭐예요? 찌야오죠. 반드시 알아야 될 건 하나를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요체를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흘러도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떠돌아도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오은육기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경의 그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상한을 원문을 충실히 첫째 상한 원문을 완벽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나 더 나가서 상한의 이론 기초가 어디에 있냐? 내경이 있다. 내경에 특히 오은육기라든지 장부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내경에 관한 이론 기초가 없으면 상한론을 깊게 이해할 수가 없고 임상에서 자유자재로 이해해서 응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뭐 역사적으로 명의들을 근대 명의들을 보는데요. 고대 명의들은 좀 그렇고요. 그럼 근대 이 중국의 명의들이 어떻게 현대 중의학을 이분들이 다 현대 교과서를 만들고 쓰고 창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같은 사회들의 방식, 공부한 방식 전부 뭐예요? 4대 경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그런 여태까지는 공부할 수가 없었죠. 사실 지금도 우리 후학들 중에 중국어 안 하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냐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저는 그렇습니다. 아예 그러면 공부하지 마라. 한의사 하지 마라. 다른 거에서 돈 벌고 살아라. 아니면 뭐 우리 사이트에 들어갔다 바로 나간 사람들 많은데요. 나가도 괜찮아. 우리 사이트 들어올 우리 저의 유튜브에 들어올 이유도 없다. 저는 그거 뭐 다른 길이 없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내경 상황 근계 이거 안 하고는 한의학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신학대학 간 사람들이 성경 안 보겠다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쇼케이지 청 방위엔 그러는데 준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쉬운 얘기 아니죠. 그는 어떻게 일을 이루었는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의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달빛 유튜브 한의과 대학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닷컴을 개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삶 동안에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한국 땅에서 최초로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축적되고 발전되어 온 한의학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뭐 자격증은 줄 수도 없지만 그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의 한 범주를 저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의학 각 과목별로 뭐 각자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를 올리고 있다면 뭐 이 한의과 대학 내에 달빛닷컴 내로 저희가 링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자기가 강의를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 강의를 하시고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그 달빛닷컴의 한의과 대학 속으로 각 과목별로 링크를 시켜서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이와 같은 유튜브 강의를 생각하거나 하시고 있거나 이미 한 사람들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저에게 어떤 얘기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유튜브 저기 내용을 링크해서 달빛닷컴에서 전체적으로 올려줄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희 생각에 같이 하시는 분들, 뜻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같이 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한의학이라고 하는 그동안 기존에 왜곡되고 잘못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그 방향과 맞춰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저희가 일생 동안 남은 삶을 전부 다 이곳에 투여해 가지고 한의학의 새로운 기틀을 잡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요즘엔 일찍 은퇴를 하시는데요. 제2의 인생을 자격증을 줄 수 없지만 한의학과 함께하면서 공부하면서 저희 아버님도 80이 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한의학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책을 사가지고 뭐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죠.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체계적으로 아예 중국의 정통 한의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노하우를 여기다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 자기가 지킬 수도 있고요. 주위 가족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위험한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운 지적 활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자,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큰 지지감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